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전기현상,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호박, 나무진에게 화석대 분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고, 왕고분들도 전화처 강아지 끼는 잔치죠? 네, 오늘 아까부터 많이 들었죠?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40대 수포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치모 스터디그룹 대표 강사 임균영입니다. 오늘 전치모에서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전기자기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죠? 바로 전자가 무엇이고 전자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웠죠? 예, 오늘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구에 불을 밝히는 과정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구에 불을 밝히죠. 네, 이때 전구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전자가 가지는 전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하란 무엇일까요? 우선 전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현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기현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번개겠죠? 네, 번개. 예, 이 구름에 있는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전기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전기현상, 바로 정전기가 있겠죠. 정전기도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전기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적인 전기현상을 정전기로 두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현상,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질.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지만 저는 그 물질 중에 호박을 가져왔습니다. 전기자기학 책을 보면 대부분이 정전기를 설명할 때 이 호박을 예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호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호박을 상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제가 처음에 전기자기학 공부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호박을 저는 이 호박인 줄 알았습니다. 이 호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호박, 나무 진액이 화석이 된 보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호박을 마른 천으로 마찰을 시키면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이동하는 전자를 가진 물질로 정의를 하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설명이 이제 물리적 성질이 남았습니다. 이 물리적 성질.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물리적 성질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물리적 성질은 보고 느낄 수 있거나 측정 가능한 성질을 저는 물리적 성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째는 물이 있겠죠. 네, 물은 보고 느낄 수 있고, 네, 또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이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쌀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쌀, 네, 제가 예전에 농협에 근무할 때 그때 판매하던 그 서한석 농협에 놀부가 탐낸 쌀이라는 그런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쌀 사실 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아무튼 이 쌀은 무게가 있죠. 그쵸? 보고 느낄 수 있거나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이 가능한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도를 가져왔습니다. 속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그리고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것
것들 가지고 전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전하,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 즉 정전기 같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이 호박 같은 물질, 이 물질에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 이 물리적인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단위를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즉 전하는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 감을 못 잡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물레방아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레방아,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을 해서 원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변화시켜 방아를 찢는 장치이죠. 이 물레방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치모 스터디그룹에서 제작한 물레방아입니다. 여기에 1초 동안에 1리터의 물을 흘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레방아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물을 같은 시간 1초 동안에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리터의 물을 1초 동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아까보다 좀 많이 돌았죠? 바로 5바퀴를 돌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물의 양은 이 물레방아를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죠. 즉 힘의 크기는 이 물레방아를 회전시키는 물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선에 전구를 연결을 한 것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이 전구가 불을 밝히는 그런 불의 밝기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눠놓은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에 전하를 가진 전자를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쿨롱의 전하를 가진 전자를 흘려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이동을 했죠.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1쿨롱의 전하를 가진 전자를 흘렸을 때의 불의 밝기는 1단계의 불의 밝기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죠? 그래서 전하량을 좀 늘려서 다시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쿨롱의 전하를 가진 전자를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건데요. 자, 아까보다 좀 밝은 빛의 불이 들어오고 있죠. 바로 8단계의 불의 밝기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까 전에 물레방아에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물의 양으로 결정이 됐죠. 여기서는 이 불의 밝기를 결정하는, 즉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일으키는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하에 대해서 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두고 처음에 봤던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구에 불을 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구를 지나가죠. 이때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양에 의해서 불의 밝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으로 인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전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전자와 전하의 관계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자와 전하의 관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전치모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전치모를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가 검색이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글로 써가지고 제가 티스토리에 올려놓으니까요. 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티스토리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들 말고 그 전에 공부한 것들도 다 올려놨으니까요. 티스토리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전치모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기 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요. 전치모 찾아오셔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습 재료를 대여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치모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좀 더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전하를 가진 전자는 움직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생각은 그만, 행동으로 우리 인생을 밝힐 때입니다. 전기자격증 취득해야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책상으로 가셔서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제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치무 스터디그룹 대표 강사 임규명이었습니다.